지원자분께서 이렇게 발견하신 정보성을 남들한테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거에는 문제가 어려움 없었나요? 그러한 것들은 그리고 제가 어떻게 걱정되는 부분이 있으세요? 네, 저는 지금 나이가 조금 중고 신입이다 보니까 그게 조금 걱정됩니다. 이영님께 뭐 바라는 게 있다면? 조금 제가 상처 받을 수 있더라도 제가 부족한 점을 확실히 짚어주시고 제가 그것을 통해서 제가 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은 어떤 사람입니까? 네, 오늘 지원자는 연구개발 직무고요. 석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다만 이력을 보면 17년도 졸업했고 입사를 19년도에 하셨어요. 그래서 2년 동안의 공백이 좀 공백 있네요. 기간. 그리고 고분자에 주로 관심이 있으신 지원자시고요. 중고 신입인 거죠. 3년 동안 경험이 있긴 한데 자소서에 그 경험에 대한 필살기가 잘 녹아져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왜 퇴사했는지가 가장 검증 요소일 것 같습니다. 거기서 뭐 싸우거나 뭐 말 안 들었거나 그런 거 아니면 뭐.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첫 면접 자리인 만큼 안녕하십니까 인사로 시작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안녕하십니까. 네, 손성훈님 1분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R&D 직무 지원자 손성호입니다. 저는 최근의 연구개발은 정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의 연구개발 트렌드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출현보다는 수많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한 많은 실험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네, 저는 이러한 정보전에 최적화된 인재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정보전에 최적화된 저의 능력으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해력입니다. 저는 학창시절부터 암기에는 자신이 없었지만 그래서 핵심을 파악해내는 이해력에는 자신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 수집 능력입니다. 논문이나 특허와 같은 정보들을 수집해내는 정보 수집 능력에 제가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두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개발 정보전에 승리를 가져오고 싶은 지원자 손성호입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정보전이 잘 나타났다고 근거할 수 있는 경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석사 시절 연구를 할 때 제가 있던 실험실의 연구과제에서 제가 어떤 것들을 논문으로 할 수 있을까 생각해서 고민을 하고 제가 정보들을 이것저것 수집해 본 결과 제가 연구를 할 만한 주제를 찾아내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레시피도 짜고 실험에 대한 레시피를 짜고 실험을 반복하여서 제가 논문을 완성해낸 적이 있습니다. 지원자분께서 이렇게 발견하신 정보성을 남들한테 전달하거나 설득하는 거에는 문제가 어려움 없었나요? 그러한 점에서 제가 조금 설명을 하는데 조금 부족한 점이 있었지만 제가 그 실험 내용에 대해서 제가 1에서 100까지 제가 직접 실험을 하고 제가 직접 레시피를 짰기 때문에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에서 100까지 지원자분은 아시지만 다른 사람이 들을 때 모르는 것들은 어떻게 채워주시겠어요? 그러한 것들은 그 설명을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하고 그 사람들이 이해시킬 수 있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것을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제가 생각을 많이 함으로써 그것을 제가 준비를 많이 한다면 충분히 제가 이해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과 행동이 좀 굼뜬 이런 단점들을 그 업무 숙달을 통해서 익숙해지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 업무 숙달을 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느리다고 생각하면 느릴 수 있겠지만 제가 이전 회사에 있을 때는 사실 입사해서 처음 몇 개월 동안은 제가 업무 처리 능력이 조금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팀에 있으면서 한 6개월에서 1년 사이 정도 지난 후에는 팀원들의 인정을 많이 받았고 제가 제 목표를 위해서 퇴사를 하게 되었지만 팀원들도 다들 연차가 어느 정도 쌓이고부터는 제가 일을 충분히 잘한다고 팀원들은 제가 굉장히 필요한 인재였다라고 칭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거가 있나요? 그냥 헤어지니까 그렇게 좋은 얘기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퇴사를 했지만 팀원분들 중에 제가 계속 연락드리는 분도 있고 만날 때마다 즐겁게 대화를 하고 있고. 그럼 주로 무슨 얘기를 하세요?
아무래도 팀원분이 결혼도 하고 하셔서 가정은 어떻게 돼가는지 그런 얘기도 하고 제 근황도 얘기를 하고 그렇게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그럼 박사는 왜 안 하셨어요? 박사는 아무래도 현실적으로 제가 저희 집이 그렇게 여유 있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박사를 하는 동안 드는 비용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더 빨리 사회로 나가서 돈을 벌어야 어머니 아버지를 조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박사까지는 제가 못하고 석사를 하고 제가 취업을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라도 좀 뭐 박사 하고 싶은 생각 없으세요? 아직까지는 나중에는 필요하다면 회사에서 제가 능력을 발휘하는데 필요하다면 시도해 볼 생각도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제가 우선은 회사 일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데 왜 대학원 졸업 후에 직장을 구하시기까지 이제 2년이나 걸리셨죠? 집안의 여유를 돕기 위해서 빨리 일을 구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그때는 조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현실을 생각하면 제가 좀 더 어디를 가든지 제가 좀 더 빨리 취업을 하고 돈을 벌어서야 하는 게 맞지만 또 제 생각에는 서류를 여기저기 넣다 보니 합격률이 조금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지원자분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저는 화학을 좋아하고서부터 제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부터 생각이 들었습니다. 화학 관련 회사는 이 최고라고.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에서 화학 연구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화를 내고 너무 설명이 안 돼가지고 주요 연구다 보니까 어려운 영어도 있고 그렇지만 그 안에 성공 경험 있고 예를 들면 아무도 못한다고 하는 건데 자기가 해냈다든지 그런 것들이 전혀 설명이 안 된 경험이 없진 않은데 아유 그러면 지금 경력이 있는데 몇 년을 근무를 했는데 그게 전혀 전달이 안 된 게 너무 전달이 안 된 게 아쉬웠고 또 하나 이제 봤던 거는 일관성이 깨졌던 것 같아요. 퇴직 사유에서도 그렇고 그런 일관성도 안 보이고 전체적으로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 피드백을 할까 오늘 면접에 대해서? 제가 여태까지 면접을 여러 번 해오면서 면접관님들은 어떻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지만 믿음은 못 주는 것 같다 라고 생각을 계속 해왔거든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믿음을 못 줬어. 근데 왜 그런지를 제가 오늘 좀 파헤쳐 드릴게요. 네. 세 가지가 없어. 산무예요, 산무. 네. 근거, 기준, 의도가 없어요. 네. 이 세 가지를 준비하시면 될 것 같아. 네. 일단 경험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지라든지 지금까지 해왔던 일도 분명해. 네. 필살기가 없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전달이 안 되는데 네. 전달이 안 되는 이유가 크게 보면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근거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뭘 물어봐도 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의 연구 개발은 정보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충분히 설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합니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구체성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괜찮은데 그 경험에 대한 어떤 근거 없이 갑자기 논리적 비약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1분 자기소개 때부터 필살기를 던지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필살기를 안 던지고 역량을 2개를 던지셨어요. 그러니까 역량은 필살기가 아니거든요. 정보전이다. 저는 그거 뭐 굉장히 이해가 되고 동의도 되는데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은 이해력과 정보 수집 능력이다. 그럼 어떤 경험을 하면서 이런 성과를 낸 적이 있다. 이걸 바탕으로 이런 이해력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필요한 거죠. 지금 이해력이라고 하는 건 그냥 가설만 제시하고 끝나는 거예요. 회사에서는 이미 실험 결과가 구체적으로 입증된 사람을 찾기를 원하는데 가설만 가진 사람으로 어필을 하는 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해력과 정보 수집 능력을 좀 순서를 바꾸자. 그리고 논문 조사도 어떤 논문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봤던 적이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시면 훨씬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능력보다 결과물로 좀 설명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는 기준이 없는데 생각 정리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제가 언제냐면 그 박사 진학에 대한 이슈는 조금 불분명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걸 물어봤던 거 결국 나중에 다시 박사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은 생활이 어려워서 그렇지만 나중에 좀 이렇게 뭐 어려운 것도 좀 해결이 되고 해결되고 나면 또 갑자기 퇴사하고 버리고 또 박사로 가겠다고 떠날 수도 있지 않는가? 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기회 측면에서 내가 선택
선택한 거라고 기준을 잡으면 뭐 그 기회가 사라지면은 지금 이전 회사 퇴사하신 것처럼 그 기회가 사라지면 당연히 그 회사에 있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오히려 일관되게 좀 갈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세 번째 없는 게 이제 의도인데 이 Y라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선택을 왜 했냐?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유가 뭐냐? 고분자를 하고 싶은 이유가 뭐냐? 제가 주로 Y를 물어봤는데 그게 다 답변이 잘 안 됐어요. 근데 그게 또 다시 왜 답변이 안 됐냐를 또 들어가 보면 구체성이라는 걸로 또 귀결이 돼요. 기준이랑 가운데 틀을 딱 두고 내가 했던 모든 행동에 대해서 내가 이걸 왜 했지?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왜 했는지를 근거로 연결시키는 연습을 해보면 신뢰를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안 해도 될 얘기가 몇 개 있었는데 초기에 적응을 잘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거는 좀 이거 굳이 얘기 안 해도 되거든요. 괜히 우리 회사 와서도 또 뭐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게 뭐야, 사람들이랑 같이 일하거나 이거 처음에 어려운 거 아니냐? 그때 나중에 이제 근거를 얘기하신 게 퇴사하고 나서도 사람들하고 계속 이렇게 잘 지내고 있다. 근데 그 내용이 또 통화 내용이 다 개인사 얘기야. 업무 얘기는 또 없어. 그러면은 그거는 일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내가 되게 인정받아서 퇴사하고 나서도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고 있는데 주고받는 내용은 업무 얘기는 아니고 전부 다 그냥 개인 근황 토크인 거죠. 그럼 그냥 사람이 좋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회사가 사람 좋아서 모이는 집단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우리가 근거를 조금 더 갖추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고, 이 근거 없음을 결론적으로 한 게 맨 마지막 할 말이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화가 그거 왜 그런 거예요? 계기가 있어요? 사실 마지막 할 말에 대해서 제가 머릿속에 준비해 놓은 게 없다 보니까 그러한 말이 조금 나온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마지막 할 말은 미리 준비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뭐 질문이나 할 말. 그러니까 면접관이 혹시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그 마무리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 마디씩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고, 또는 뭐 저희한테 거꾸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서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는 거의 다 하기 때문에 그건 예의이기 때문에 거의 다 해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걸 미리 생각해 놓고 가시면 좋고, 관련된 영상은 이미 제가 많이 올려놨으니까 예시까지 보고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도 아무리 생각을 안 해봤던 주제라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화학 분야에 뭐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이것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근거가 제일 중요한 직무인데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 게 너무 좀 아쉬워. 라는 게 이제 오늘 면접에 대한 총평이고요. 일단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잘 피드백을 되게 잘 주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는 좀 제가 많이 좀 고민을 해봐야겠지만 많은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영상으로 봤을 때는 좀 무서워 보였는데 친절하시고 되게 괜찮은 분인 것 같아요. 예. 네. 큰 결심을 가지고 퇴사하고 지금 이직을 준비하고 있는데 꼭 힘내서 올해 안에 이직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